아침 햇살이 서울의 지평선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정민우는 강남대로에 있는 그의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45세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수조 원대의 기업 제국, 한남동의 대저택, 수입 자동차들, 그리고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아내. 하지만 그날 아침, 최근 다른 많은 아침들처럼 그의 가슴, 속 무거움은 더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충청도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꿈이 더 자주 찾아오고 있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와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녀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들이 생각났다. 아들아, 진짜 부는 마음의 평화를 갖는 거야. 그녀는 낡은 시멘트 바닥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자주 말하곤 했다. 그 커피 향기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생생했고 매일 아침 그의 가정부가 제공하는 수입 에스프레소와는 매우 달랐다. 정 사장님, 그의 비서 박지영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이사회 회의가 40분 후에 시작됩니다. 정민우는 거울 앞에서 실크 넥타이를 조정하며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관찰했다. 맞춤 양복은 불면의 밤과 그를 괴롭히는 불안감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내 한서연은 마지막 립스틱층을 바르고 있었다. 여보, 오늘 밤 자선 만찬 잊지 마세요. 그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언론이 참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체면을 유지해야 해요. 체면을 유지해야 해요. 그 문구는 익숙하고 억압적인 만트라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그의 삶이 된 것이었다. 미소 짓고 악수하고 꿈을 살고 있는 척해야 하는 끝없는 이벤트들의 연속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정민우는 휴대폰으로 헤드라인을 확인했다. 그의 이름은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다. 정민우 그룹 국제적 확장 발표, 한국 억만장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 파워 커플, 정민우와 한서연 자선 파티에서 빛나다. 그의 운전기사는 이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 본사까지의 경로는 짧지만 서울의 혼잡한 교통은 그가 회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꿈, 기억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로 돌아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10년 넘게 그를 모신 김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그의 평소와 다른 침묵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괜찮아요. 그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그 자신의 귀에도 거짓처럼 들렸다. 50층 회의실에서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인 이상철은 이미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민우는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표정이었다. 또 부자들에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날 준비됐어? 이상철이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있었다. 회의는 이전의 수백 개 회의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정민우는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숫자, 그래프, 예측을 발표했다. 주주들은 박수를 쳤고 이사들은 동의했으며 회사의 재산에 몇억 원이 더 추가되었다. 그러나 인수와 합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의미 없는 삶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오후 늦게 그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한서연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저녁 식사에 늦지 마세요.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해요. 정민우는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들이 가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카메라를 위한 또 다른 연기, 그의 삶이 된 연극에서 또 다른 행동. 마이바흐가 오후 교통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지나갈 때 그때 일이 일어났다. 강남대로의 신호등에서 그의 눈은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낡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간단한 옷이나 상황이 정민우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것과 함께 오는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눈,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그들은 차의 짙은 색 유리를 통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우 안에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바뀌었다.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혀온 모든 의문이 그 시선에서 수렴점을 찾은 것 같았다.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색이었고 정민우가 그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동안 초가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단순한 외모와 완전히 대조되는 그녀의 자세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연스러운 품위, 그녀가 매우 다른 날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태도. 김 기사님, 차를 세워주세요. 정민우는 자신도 놀라며 명령했다. 사장님? 운전기사는 걱정스러워 망설였다. 15년 근무 중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부탁합니다. 세워주세요.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긴급함이 있었다. 마이바흐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 보행자들이 고가의 이탈리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인도에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가까이서 정민우는 짙은 색 유리가 가렸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한때 정밀한 작업을 했던 사람의 섬세함이 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단정하지 않지만 깨끗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이상하게 긴장된 느낌으로 말했다.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때로는 왜 그런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정민우가 식별할 수 없는 약간의 억양이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저 느끼는 대로 따르면 돼요. 그 대답은 정민우를 뜻밖의 놀라게 했다. 노숙자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 이름은 정민우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윤미숙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정민우를 놀라게 하는 단호함으로 악수를 받아들였다. 신호등은 여러 번 열리고 닫히는 동안 그들은 바로 그곳 인도에서 대화를 나눴다. 윤미숙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표정, 서두름, 걱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은 관찰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으로부터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민우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느끼는 것이었다. 제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그는 갑자기 말했다. 제가 선생님께 머물고 옷,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당신이 그걸 하시겠어요? 윤미숙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왜냐하면 그는 준비된 대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망설였다. 뭔가가 제게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서요. 윤미숙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때로는 정민우 씨,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 정민우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다. 한서연이었고 아마도 그가 자선 만찬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왜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을 것이다. 가봐야 해요. 그는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요.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호텔에 머무르는 것을 받아들여 주세요. 윤미숙은 잠시 그 제안을 고려하는 것 같았다. 수락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당신이 내일 우리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돌아와야 해요. 정민우는 근처 호텔에 그녀의 숙박을 준비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들로 끌어올랐다. 자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서연이 통제된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디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1시간 내에 시작돼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명품 드레스를 조정하며 외쳤다. 그리고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모호하게 대답하며 옷장으로 향했다. 민우, 한서연이 그를 따라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운, 더 계산된 톤을 띄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해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는 발표는 당신의 공적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는 넥타이를 조정하는 것을 멈추고 거울을 통해 아내를 바라보았다. 한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그 완벽하게 제작된 아름다움 뒤에 있는 여자를 정말로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만약 내가 오늘 그 발표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며 물었다. 한서연의 미소는 잠시 흔들렸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언론에는 우리가 특별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알렸고 당신의 홍보 담당자는 하루 종일 가능한 결과에 대해 작업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그녀를 가로막았다. 모든 것이 항상 너무 계획되고 너무 계산되어 있어. 당신은 결코 지치지 않나요? 지친다고요? 민우,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건설했어요.
그녀는 주변의 호화로운 환경을 가리키며 몸짓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지? 서연? 정말로?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인터폰이 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한서연은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을 되찾기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행사로 가는 길에 정민우는 윤미숙과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 모르고 달리는 것에 대한 그녀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이상철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사라졌다고 들었어. 괜찮아? 회사 주식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정민우는 답장하지 않고 전화를 넣어두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이외의 다른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윤미숙과의 만남은 그의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다른 불안, 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욕망. 바이닝 호텔의 연회장은 서울 엘리트들의 존재로 반짝이고 있었다. 크리스탈 보석 그리고 정제된 미소들이 공간의 부드러운 조명을 반사하는 동안 웨이터들은 프랑스 샴페인 잔을 들고 돌아다녔다. 정민우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거리감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마치 그가 질문 없이 주인공 역할을 했던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 것처럼. 한서연은 그의 옆에서 무용수의 우아함으로 그룹 사이를 이동했고 그녀의 빨간 드레스는 그녀가 원하는 정확한 관심을 끌었다. 때때로 그녀는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주최자 역할에서 이상하게 떨어져 보이는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민우, 내 친구. 이상철이 접근해왔다. 위스키 한 잔을 들고 그의 시선에는 잘 감춰진 걱정이 있었다. 주식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지금은 안 돼, 상철아. 정민우는 윤미숙과 그녀를 남겨둔 호텔로 다시 생각이 돌아가며 대답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이야. 이상철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장했다. 누군가가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주식을 사고 있어. 적은 양이지만 꾸준해. 적대적 인수의 시작일 수 있어. 정민우가 대답하기 전에 한서연이 그의 옆에 나타나 계산된 단호함으로 그의 팔을 감쌌다. 여보, 연설할 시간이에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연회장은 정민우가 작은 무대에 오르자 점차 조용해졌다.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수백 개의 기대에 찬 얼굴들이 그를 향했다. 그의 홍보 담당자는 무대 근처에 조심스럽게 위치하여 미리 준비된 연설문이 담긴 봉투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했다. 정민우는 봉투를 들고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바라보았고 구역질을 느꼈다. 각 문장은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완벽한 커플이 그들의 성공 이야기에서 다음 단계를 밟으려는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성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봉투를 옆으로 치우며 시작했다. 한서연은 대본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눈에 띄게 긴장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렁임이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이것은 회사 확장 계획이나 가족 계획에 대한 기대했던 연설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은 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의문시하게 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빌딩이나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서요. 그는 잠시 멈추고 관중의 혼란스러운 얼굴들을 관찰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과 연습된 미소 아래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한서연은 이미 그녀의 우아한 자세를 버리고 홍보 담당자에게 신경질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고 그는 신경 쇠약 직전처럼 보였다. 민우야! 이상철이 무대에 올라가며 개입하려 했다. 네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친구. 최근 사업에 스트레스. 난 완전히 정신이 맑아, 상철아. 정민우는 그를 단호한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사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명확하게 보고 있어. 그때 연회장 입구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윤미숙, 여전히 그녀의 간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변의 호화로운 복장을 카니발 의상처럼 보이게 하는 품위를 가지고 있었다. 경비원들은 망설였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분명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한서연이 경비 책임자에게 겁에 질려 속삭였다. 윤미숙은 초대받은 손님들 사이로 차분히 걸어갔고 손님들은 그녀가 빛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물러났다. 그녀의 눈은 정민우의 눈과 만났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가 형성되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정민우는 계속해서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곳에 있는 누구도 익숙하지 않은 진정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오늘 저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 모든 경제학 수업보다 더 많이 가르쳐준 사람을 소개합니다. 뒤따르는 혼란은 단지 집단적 호기심에 의해서만 통제되었다. 한서연은 모든 체면의 가식을 버리고 무대에 올라갔다. 민우, 당신 미쳤어요. 우리 이미지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그는 쓰게 반복했다. 항상 그것에 관한 거였죠. 그렇죠. 완벽한 이미지, 완벽한 삶, 완벽한 커플. 모든 것이 큰 제작물이었어요. 이상철은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장면을 관찰했고 그의 휴대폰은 조심스럽게 매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연회장 한쪽에서 행사를 취재하도록 초대받은 기자들이 미친 듯이 스마트폰에 타이핑하고 있었다. 괜찮으시다면 윤미숙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가면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한서연은 창백해져서 정민우의 팔을 붙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아마도. 정민우는 부드럽게 자신을 풀며 대답했다. 우리는 얻을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미숙의 말들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한때 모든 것, 존경, 인정, 목적을 가졌었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겉보기에 단순했지만 각 사람이 자신의 가면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여러 층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자선 만찬 다음 아침은 모든 뉴스 포털에서 헤드라인이 폭발하며 시작되었다. 억만장자 정민우 자선 행사에서 초현실적인 장면 연출. 정재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비한 여성은 누구인가? 천국의 위기, 서울 최고 권력 커플의 종말. 정민우는 유럽 정원 부근의 조용한 카페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그를 쫓는 호기심 많은 시선들로부터 멀리. 윤미숙은 그의 앞에서, 차윤미숙은 그의 앞에서 차분히 카모마일 차를 홀짝이고 있었고 그녀를 둘러싼 미디어 태풍에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다. 당신은 이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군요. 그는 비난이 아닌 깨달음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것에 반응해요. 그녀는 고대의 지혜로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이해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이 더 쉽죠. 정민우의 휴대폰은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한서연의 메시지, 이상철의 전화, 회사 이사회의 이메일, 법무팀의 경고. 그는 소리를 꺼놓았지만 각 알림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윤 선생님, 그는 망설이며 시작했다. 어제 과학자셨다고 말씀하셨죠.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녀는 찻잔을 받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그 제스처는 수년간의 세련됨을 드러냈다. 빛나는 마음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민우는 이마를 찌푸리며 기억하려고 했다. 10년 전 신경과학 연구 프로그램, 신경학적 질병 치료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것? 저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였어요. 윤미숙은 자부심과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밝혔다. 우리는 퇴행성 질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 순간 한 여성이 서둘러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갔다가 멈추고 몇 걸음 뒤로 돌아와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윤미숙 교수님?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세상에, 정말 교수님이시군요. 저는 신경과학 석사 과정에서 교수님의 학생이었어요. 교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실험실 사고 이후에 교수님은 그냥... 윤미숙은 전 학생의 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중단시키며 손을 들었다. 주희, 맞지? 너는 항상 매우 관찰력이 좋았어. 그래, 나야. 하지만 오늘은 그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구나. 전 학생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지만 윤미숙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여러 번 뒤돌아보았다. 정민우는 그 교환을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어떤 사고였나요? 실험실에서의 폭발이었어요. 윤미숙은 긴 침묵 후에 대답했다. 우리는 수년간의 연구, 중요한 장비,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가득 찼다. 중요한 사람들을 잃었어요. 도시의 다른 쪽에서.
한서연은 그녀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상철과 회의 중이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은 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그녀는 이리저리 걸으며 선언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말하는 사람일 수 없어요. 그녀의 과거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상철은 계산된 관심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이미 내 최고의 수사관들에게 그녀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어. 뭔가 있다면 우리는 찾아낼 거야. 그리고 회사 주식은요? 한서연이 그녀의 신경질적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신비한, 구매는 계속되고 있어. 이상철이 대답했고 그의 눈에는 이상한 반짝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 한 번에 한 문제씩 집중해야 해. 카페로 돌아와서 정민우는 그의 피를 얼어붙게 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고 윤미숙이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원 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캡션은 윤미숙 박사와 팀 신경학 연구의 진전을 축하하다. 2015라고 적혀 있었다. 메시지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왔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는 사진을 윤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미지를 관찰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사진 속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만졌다. 많은 것들이요, 민우 씨. 하지만 어떤 진실들은 그것을 드러낼 적절한 순간이 필요해요. 왜 지금인가요? 그는 계속 물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내 삶에 나타났나요? 때로는 우주가 신비한 방법으로 공모해요.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 철학적인 대답 뒤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그녀의 어조에 있었다. 카페 밖에서 한 남자가 전문 카메라로 조심스럽게 그 커플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이상철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계속 모니터링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싶어. 한편 정민우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있었다. 나이 많은 이사들은 CEO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다른 이사들은 이미 그의 리더십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식 가치가 오늘 아침에만 3% 하락했습니다. 한 이사가 주장했다. 개인적인 위기가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민우는 이러한 움직임을 모르고 윤미숙과의 대화를 계속했고 그녀의 각 대답은 두 개의 새로운 질문을 생성했다. 그것은 조각들이 매 순간 형태를 바꾸는 퍼즐을 맞추려는 것과 같았다. 정민우 그룹 마지막 층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민우는 테이블 머리에 앉아 걱정해서 불만까지 다양한 시선에 직면했다. 이사회는 최근 사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정 사장님, 가장 오래된 이사인 박성민이 거북이 무늬 안경을 조정하며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삶이 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회사의 시장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의 뒤에 있는 화면에는 최근 이틀 동안의 주가 하락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다. 자선 만찬 행사에 대한 미디어의 소문이 마른 짚에 불붙듯이 퍼져 투자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존경을 담아 박 이사님, 정민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개인적인 삶은 제 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의 기초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상철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입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윤미숙 박사가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아. 하기, 칭호의 사용은 정민우가 빠르게 동료에게 주의를 돌리게 했다. 당신은 뭘 알아냈나요, 상철 씨? 당신이 물어봐서 흥미롭네요.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로 폴더를 미끄러뜨렸다. 우리 조사팀이 빛나는 마음 프로젝트와 그것의 신비한 종말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어요. 정민우는 폴더를 열었고 오래된 문서들, 신문 기사 조각들, 사진들을 보며 심장이 빨라졌다. 특히 한 헤드라인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연구실 폭발 방해 공작 의혹 제기. 그 프로젝트는 수십억 원대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계산된 듯 무심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그때 사고가 있었죠. 조사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몇몇 목격자들은 사고 전 몇 주 동안 윤미숙 박사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민우는 항의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다. 한편 도심의 카페에서 윤미숙은 그녀의 전 학생인 장주희를 만나고 있었다. 장소는 거의 비어 있어 더 개인적인 대화가 가능했다. 교수님, 주희는 긴장하며 시작했다. 이 모든 시간 후에 왜 지금 돌아오셨나요? 윤미숙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녀 앞에 커피잔을 관찰했다. 어떤 진실들은 드러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해, 주희야. 너는 그곳에 있었어. 너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 네, 하지만 주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교수님이 나에게 보관하라고 부탁한 그 문서들, 저는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요. 윤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너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켰니? 약속대로요. 하지만 이제 교수님이 돌아오셨으니 알고 싶어요. 우리는 마침내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힐 건가요? 그녀의 개인 사무실에서 한서연은 흥미로운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그녀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사립탐정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더 젊은 여성 명백히 전 학생입니다.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한서연이 지시했다. 그 여자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 모든 숨소리를 알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빠르게 작성했다. 이혼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원합니다. 다시 이사회 회의실로 돌아가서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젊은 이사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에서의 언급과 회사 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 분석을 발표하고 있었다. 정 사장님, 그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는 공식 성명을 제안합니다. 정민우는 일어서며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여러분, 15년 동안 저는 중간 규모의 회사를 제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기록적인 이익을 가져왔을 때는 결코 제 결정을 의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간의 불안정으로 인해 여러분은 저의 능력을 의심합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우. 이상철이 개입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명백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분명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갑자기 당신이 달라졌어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충동적이라고요? 정민우는 유머 없이 웃었다.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되고 있어. 상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아마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 거야.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윤미숙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이야기해야 해요. 이상철에 관한 거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퍼즐 조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아직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비라푸에라 공원은 그 흐린 오후에 놀라울 정도로 비어 있었다. 정민우는 윤미숙이 호수 근처 벤치에 앉아 물 위를 평화롭게 미끄러지는 백조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오래된 폴더를 들고 있었고 그녀의 약간 떨리는 손은 그녀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은 이 장소를 우연히 선택하지 않았어요. 정민우는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죠. 윤미숙은 호수에서 눈을 떼지 않고 확인했다. 10년 전 빛나는 마음 프로젝트의 투자자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진 곳이에요. 정민우는 그 계시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이상철이 그 투자자들 중에 있었나요? 윤미숙은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슬픔과 결단의 혼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죠. 그녀는 폴더를 열고 오래된 문서들, 일부는 시간이 지나 노랗게 변한 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주희, 제 전 학생, 그녀는 이 증거들을 이 모든 세월 동안 보관했어요. 그녀는 당시 제 연구, 조교였고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왜 고발하지 않았나요? 정민우는 점점 더 걱정스러워하며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민우 씨.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사고 후 저는 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이상철의 사무실에서는 비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자세는 그녀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함께 있어. 이상철이 그의 수사관이 찍은 최근 사진을 보여주며 알렸다. 이비라 푸에레, 당신이 언급한 그 문서들은요? 그녀가 불안정했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들? 한서연이 조금 절망적인 어조로 물었다. 이상철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그의 눈에 닿지 않는 미소였다. 준비 중이야.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이 있어. 그는 테이블 위로 폴더를 밀었다. 그녀의 전 학생 주희가 사고 당시의 문서들을 보관했다는 것을 발견했어. 공원으로 돌아가서 윤미숙은 그녀의 폭로를 계속했다. 빛나는 마음 프로젝트는 신경학적 질병을 위한 혁명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치료법을 쓸모없게 만들 무언가였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위협했나요? 정민우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며 물었다. 이상철은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윤미숙이 설명했다. 우리의 연구는 그의 이익에 위협이 되었어요. 하지만 더 있었어요. 그는 특허를 통제하고 싶었고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견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정민우는 그의 회사 주식의 이상한 움직임을 기억하며 전율을 느꼈다. 그는 다시 그것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유령 회사들을 통해 통제권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정확해요. 윤미숙이 확인했다. 패턴은 같아요. 그는 먼저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 도움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가요. 그 순간 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주희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정 사장님, 누군가가 제 아파트에 침입했어요. 모든 문서들, 그들이 모두 가져갔어요. 윤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 창백해졌다. 다행히 우리가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지금 돌아오기로 결정했나요? 정민우는 처음부터 그를 괴롭혀온 질문을 물었다. 당신의 회사에서 같은 징후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같은 전략들, 같은 수법이요. 다른 사람이 제가 겪은 일을 겪도록 허용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데 도울 만큼 강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상철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다. 선생님, 우리는 문서들을 찾았지만 수사관이 망설였다. 디지털 복사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은 한서연을 놀라게 하며 책상을 세게 쳤다. 그 복사본들을 찾아 그리고 이사회에 대한 압력을 높여 정민우를 해임하는 투표를 위한 임시회의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요? 한서연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항상 비계획이 있어. 이상철이 대답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항상. 공원으로 돌아가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민우와 윤미숙은 현대미술박물관의 처마 아래 피신했다. 빨리 행동해야 해요. 정민우가 결정했다. 하지만 지혜롭게요. 이상철은 우리가 그의 게임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윤미숙이 거의 속삭임처럼 말했다. 한서연에 대해. 그녀가 문장을 완성하기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익명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어떤 비밀들은 묻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잘 생각하세요. 서울의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비는 이제 도시 위로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윤미숙과 정민우는 계속해서 박물관의 처마 아래 피난처에 있었고 증거가 들어있는 USB 드라이브는 그들 사이에 안전했다. 당신은 한서연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윤미숙이 신중하게 측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정민우는 이마를 찌푸리며 회상했다. 6년 전 자선 행사에서였어요. 그녀는 사회적 원인을 위한 기금 모금 일을 했죠. 아니에요. 윤미숙이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그것은 당신이 믿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사실 한서연은 이상철이 기업 인수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한 컨설턴트 중 한 명이었어요. 그 폭로는 정민우를 뱃속을 가격한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기억의 단편들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외견상 우연한 만남들, 그의 사업에 대한 그녀의 관심, 특정 공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그녀의 고집. 그럼 우리의 결혼은 전략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어요. 윤미숙이 유감스러운 목소리로 완성했다. 이상철은 당신의 삶 안에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 도시의 다른 쪽에서 한서연은 그녀의 옷장에서 체계적으로 서류를 폴더에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철이었다. 변호사들이 준비됐어. 그가 알렸다. 내일 우리는 이사회에 정민우의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거야. 이혼 신청과 최근의 헤드라인들로 그가 회사를 이끌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쉬울 거야. 윤미숙은요? 한서연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내게 맡겨. 이상철이 불안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한번 그녀를 처리했으니 다시 할 수 있어. 한편 주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미친 듯이 작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수년간의 디지털화된 증거들을 정리하며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교수님, 그녀는 실험실에서 윤미숙 옆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오래된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그들이 이기지 못할 거예요.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정민우는 폭로를 처리하고 있었다. 왜 저에게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나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윤미숙이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이 한서연이 정말 누구인지 스스로 보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다면 당신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정민우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기업 인수에 관한 오래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패턴이 있었다. 갑자기 평판 위기를 겪는 회사들, 설명할 수 없는 주가 하락, 그리고 항상 구원자로 나타나는 이상철, 모든 것을 실제 가치에 일부러 구매하는 존 맙소사.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회사를 파괴했을까요? 지난 15년 동안 12개예요. 윤미숙이 대답했다. 빛나는 마음 프로젝트는 단지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그의 다른 투자를 위협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달랐어요. 그 순간 정민우의 휴대폰이 이사회 의장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내일 오전 8시 임시회의 안건, 당신의 임시 해임에 대한 투표, 변호사를 동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윤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정민우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사회 회의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에 완벽한 장소예요. 사무실에서 이상철은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선생님, 그의 수사관이 보고했다. 윤미숙 박사의 문서들이 클라우드에 백업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상철은 전화를 세게 끊었고 그의 차분한 가면이 마침내 갈라졌다. 그는 한서연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을 가속화해.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한서연은 메시지를 받고 개인 전화를 들어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후 여성의 목소리가 받았다. 서진아, 나야. 네가 내게 빚진 그 부탁이 필요해. 윤미숙에 관한 거야. 카페에서 주인은 암호화된 첨부 파일이 있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것을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실험실 사고가 있기 며칠 전에 이상철이 제약 임원들과 비밀 회의를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들 중에 그녀의 놀라움으로 서진이 있었다. 프로젝트의 모든 절차를 승인했던 전 연구 윤리 코디네이터. 교수님, 그녀는 빠르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제가 없는 조각을 찾은 것 같아요. 서진이 연루되어 있어요.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윤미숙은 주희의 메시지를 읽고 창백해졌다. 민우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우리는 오늘 행동해야 해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왜요? 서진이 누구죠? 실험실의 모든 안전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에요. 윤미숙이 대답했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한서연의 여동생이에요. 밤이 서울에 내렸지만 정민우의 펜트하우스 20층에 있는 개인 사무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자카란다 책상 위에 문서들, 사진들, 신문 기사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음모의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진이 없었던 연결고리구나. 정민우는 프로젝트의 윤리, 위원회의 오래된 사진을 관찰하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윤미숙은 근처 안락 의자에 앉아 안전한 화상 통화를 통해 주희와 함께 증거를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었다. 서진은 항상 그림자에 머무르는 데 뛰어났어요. 주희가 화면을 통해 설명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관료적인 부분을 조정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보장했어요. 오레세.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요. 정민우가 질문했다. 그녀는 이름을 바꿨어요. 윤미숙이 파일 더미 중에서 문서를 꺼내며 밝혔다. 제약 회사들을 위한 준법 컨설턴트가 되었죠. 이상철이 통제했던 같은 업계죠. 한서연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안전한 라인을 통해 동생과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선수를 쳐야 해. 서지는 목소리에 긴급함을 담아 주장했다. 만약 윤미숙이 내일 이사회에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녀는 하지 않을 거야. 한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이상철은 그녀가 회의에 나타날 수 없을 만큼 바쁠 거라고 보장했어. 옛날처럼 서진이 목소리에 걱정의 기색을 담아 물었다. 정확히 그렇지는 않아. 한서연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더 결정적일 거야. 강남의 조용한 호텔에서 이상철은 심각한 표정의 새 임원과 회의 중이었다. 중앙 테이블 위에 노트북들이 금융거래의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식들은 이미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알렸다. 이사회가 해임에 투표하는 순간 우리 알고리즘은 매수 주문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옵션 계약들은요? 이상철이 물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해임 발표로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락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획득하고 가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이익을 얻습니다. 이상철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사들은요? 7명이 이미 해임에 찬성 투표를 확정했습니다. 보장하기 위해 2명 더 필요합니다. 정민우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주희는 중요한 발견을 하고 있었다. 교수님, 이것 보세요. 그녀는 화상 통화를 통해 외쳤다. 당시의 은행 송금 기록을 찾았어요. 서진은 K맨 제도의 회사로부터 지불을 받았어요. 내가 맞추겠어. 정민우가 가로막았다. 지금 정민우 그룹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회사? 정확해요. 주희가 확인했다. 글로벌 벤처스 리미티드. 윤미숙이 갑자기 일어나 갑작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잠깐만요. 그 이름. 전에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하며 변색된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여기 10년 전 공원에서의 마지막 회의에서요. 자신을 국제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남자 이상철, 정민우가 명함을 집어들며 완성했다. 그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파괴하기 위해 같은 회사를 사용했고 지금은 내 회사에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가장 나이 많은 이사인 박성민이었다. 민우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게 들렸다. 방금 매우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누군가가 내일 내 표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안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성민님?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알았어. 20년 동안 그와 함께 일했어. 나는 어떤 돈에도 그 유산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호텔 방에서 윤미숙은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어떤 이야기들은 다른 결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서진, 이게 무슨 의미죠? 정민우가 윤미숙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으며 물었다. 이것은 윤미숙이 눈에 희망의 빛을 담고 대답했다. 이상철의 모든 동맹자들이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한서연은 작은 가방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대 위에 이혼 서류들이 그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이상철이었다. 모든 게 준비됐어? 그가 아무 서두 없이 물었다. 네, 그녀는 책상 위에 봉인된 봉투를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철, 정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톤을 띄었다. 지금 양심이 생기고 있다고 말하지. 파버티만 아니에요. 그녀는 빠르게 대답했다. 단지 이번에는 실수가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한편 회사 근처의 24시간 카페에서
주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발견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그녀는 막 해독한 일련의 문서들을 관찰하며 속삭였다. 윤 교수님, 이것을 보셔야 해요. 실험실 사고의 진짜 이유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정민우 씨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어요. 24시간. 카페는 새벽에 그 시간에 거의 비어 있었다. 정민우와 윤미숙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고 노트북과 여러 문서들로 둘러싸인 주희를 발견했다. 제 어머니에 관해 무엇을 발견했나요? 정민우가 느끼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희는 그녀의 노트북을 돌려 오래된 의료 기록을 보여주었다. 김순자 여사는 빛나는 마음 프로젝트의 첫 자원 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희귀한 신경퇴 행성 질환의 초기 단계를 갖고 있었어요. 정민우는 무겁게 앉았고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로운 명확성을 가지고 떠올랐다. 빈번한 두통들, 그녀가 숨기려 했던 떨림. 당신의 아버지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윤미숙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는 오래된 의사 친구를 통해 우리 프로젝트를 찾았어요. 김순자 여사는 실험적 치료에 놀랍게 잘 반응했어요. 하지만 정민우는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면 왜 사고가 있었는지요? 주희가 더 많은 문서들을 꺼내며 완성했다. 왜냐하면 김순자 여사는 단지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우리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주요 증거가 되었어요. 그녀의 사례는 다음 주에 국제 투자자들에게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윤미숙은 의료팀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김순자 여사의 오래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대규모 시험에 대한 승인을 얻을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그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료할 자금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에 대한 이상철의 이익을 위협했어요. 정민우가 목소리에 분노가 커지며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더 있어요. 주희가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실험실 사고가 있기 며칠 전에 이상철이 병원에서 김순자 여사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정민우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알았나요? 단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윤미숙이 다른 문서를 집어들며 대답했다. 그는 실험적 치료를 포기하도록 그녀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어요. 김순자 여사는 그녀가 받고 있는 치료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도시의 다른 쪽에서 이상철은 그의 수사관으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선생님, 주희와 윤미숙 사이의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당시의 파일들은요, 아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한서연은 그녀의 일기장에 있는 오래된 메모들을 다시 읽고 있었다. 한 항목이 특히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김순자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이상철이 걱정하고 수 있어. 서진이 실험실에서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어. 10년간의 비밀, 거짓말, 조작이 그녀의 양심에 무게를 주기 시작하며 그녀의 손이 떨렸다. 카페로 돌아가서 정민우는 고통과 결단의 혼합으로 각각의 새로운 폭로를 흡수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윤미숙이 계속했다. 치료의 모든 기록들이 사라졌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주희는 모든 것의 백업 복사본을 유지했어요. 주희가 설명했다. 김순자 여사의 검사 결과들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윤미숙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뭐죠? 정민우가 고집했다. 치료법의 공식이에요. 윤미숙이 대답했다. 주희는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했고 나는 나머지를 여기에 보관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이상철이 우리 파일들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재현할 수 없었던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전히 치료법을 재현할 수 있나요? 정민우가 목소리에 희망의 끈을 담아 물었다. 적절한 자원이 있다면 네, 윤미숙이 확인했다. 이상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단지 프로젝트를 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식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정민우의 휴대폰이 서진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만나야 해요. 당신이 어머니에 관해 알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사고 당일에 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윤미숙조차 모르는 것이요. 정민우는 윤미숙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함정일 수 있어요. 주희가 경고했다. 또는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민우가 대답했다. 이사회는 5시간 후에 모입니다. 우리는 테이블 위에 모든 패를 펼쳐야 해요. 윤미숙은 결연히 가방을 들었다. 당신과 함께 갈게요. 이미 이상철과 그의 조작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가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기다려요. 주희가 다시 한번 그녀의 노트북을 돌리며 불렀다. 당신들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고 전날 김순자 여사가 윤리위원회에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녀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학병원의 옛 예배당은 심지어 새벽에 그 시간에도 열려 있었다. 서진은 그 만남의 장소로 그곳을 선택했고 이제 나무 벤치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안절부절 못하는 손은 반복적으로 가방끈을 조정했다. 정민우와 윤미숙은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그들의 발걸음은 고요한 성스러운 장소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그들을 보고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수년간 쌓인 죄책감을 드러냈다. 이 장소를 선택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당신의 어머니가 치료 전 매일 아침 기도하러 오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민우 씨.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알 수 있죠? 정민우가 분노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서진이 대답했고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단지 프로젝트의 윤리 코디네이터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의 친구가 되었어요. 윤미숙은 강렬하게 장면을 관찰하고 있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나요, 서진 씨?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며 대답했다. 이것은 제가 김순자 여사로부터 받은 마지막 이메일이에요. 그녀는 사고 전날 밤에 보냈어요. 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그의 어머니의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친애하는 서진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 의심이 맞았다는 의미예요. 이상철은 그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는 다시 내게 돈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단지 치료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미숙이 완전한 공식을 넘기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거절했을 때 그의 눈에서 나를 두렵게 한 무언가를 봤어요. 그는 내 아들을 언급했어요. 정민우가 앞으로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고 그의 경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유감일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치료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처럼 고통받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윤 박사의 일은 이상철 같은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기에는 너무 중요해요. 제발 서진, 당신의 언니 한서연이 이상철의 계획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해야 해요. B23 실험실 금고에 특별한 것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것은 윤미숙의 원본 노트들, 그녀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어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제가 가져왔어요. 만약 나나 실험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언젠가 그는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애정을 담아 순자. 세상에 윤미숙이 속삭였다. 그래서 이상철이 결코 원본 노트를 찾지 못했던 거군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 여사는 우리 중 누구보다 더 영리했어요. 그녀는 이상철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행동했어요. 그 노트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정민우가 감정에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연과 함께요. 서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사고 이후 어머니의 소지품 중에서 그것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녀는 그것들이 단지 순자 여사의 치료에 관한 개인적인 메모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윤미숙의 휴대폰이 주희의 긴급한 메시지로 진동했다. 이상철의 금융, 기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는 단지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무언가가 진행 중이에요.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유령 회사들이 모두 다시 활성화되었어요. 서진, 윤미숙이 그녀에게 돌아섰다.
왜 지금 우리를 돕기로 결정했나요? 이상철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회사들을 통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가 치료법으로 하려는 계획, 저는 허용할 수 없어요. 그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죠? 정민우가 고집했다. 그는 치료법의 대체 응용 방법을 발견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뭔가 사용될 수 있는 뇌 기능을 조작하기 위해 행동 통제, 그는 관심 있는 구매자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재산을 지불할 강력한 사람들이요. 윤미숙은 창백해졌다. 그래서 그가 원본 공식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군요. 우리의 윤리적 안전장치들, 우리가 부과한 제한들, 그는 그것들을 제거하길 원해요. 보안 요원이 복도를 지나갔고 그것은 그룹이 일시적으로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서진은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한서연은 계획의 이 부분을 알지 못해요. 그녀는 그것이 단지 돈과 기업 권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요. 정민우가 결정했다. 이사회 회의 전에. 쉽지 않을 거예요. 서진이 경고했다. 이상철은 수년간 그녀를 통제해왔어요. 그는 그녀를 파괴할 수 있는 비밀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비밀이 있어요. 윤미숙이 눈에 결연한 빛을 담고 대답했다. 문제는 얼마나 더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예요. 예배당의 종이 4번 울렸고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몇 시간 안에 이사회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모일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늘이 서울 위로 밝아지기 시작할 때 정민우의 차는 한서연의 아파트 앞에 주차했다. 서진은 그녀의 언니가 여전히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이사회 회의까지 단 2시간이 남았다. 그녀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윤미숙이 12층에 밝은 창문을 관찰하며 경고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정민우가 서진이 전해준 오래된 메모들을 꺼내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봐야 해요. 아파트에서 한서연은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밤을 지사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철이었다. 회의 준비는 다 됐나? 그가 서두 없이 물었다. 네,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고 책상 위에 있는 정민우의 불안정성에 관한 소위 증거가 담긴 폴더를 바라보았다. 회사들은 정렬되어 있고 문서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좋아. 그리고 네가 언급했던 그 오래된 메모들은? 그의 어머니의 물건들 사이에서 찾은 것들? 한서연은 결코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종이들을 보관하고 있는 책장 위의 작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안전해요. 회의에 그것들을 가져와 이상철이 지시했다. 유용할 수 있어.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모니터에서 그녀는 정민우와 윤미숙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인터폰을 통해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우리는 당신의 여동생에 관해 이야기해야 해요. 정민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 관해서요. 서진의 이름이 한서연을 망설이게 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편 이상철의 사무실에서는 긴장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구매자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알렸다. 그들은 완전한 공식에 접근할 것이라는 보장을 원해요. 그럴 거야. 이상철이 그의 목소리에서 억제된 짜증을 드러내며 보장했다. 이사회 회의 후 나는 회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거야. 그리고 과학자는요? 윤미숙? 이상철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그녀가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할 거야. 한서연의 아파트에서 대립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은 이 모든 세월 동안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정민우가 비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우리의 전체 결혼은 이상철이 설계한 거짓이었어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서연이 항의했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피했다. 처음에는 네, 하지만 그 후에 무엇? 윤미숙이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당신은 정말로 사랑에 빠졌나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연기하고 있던 역할에 익숙해졌나요? 한서연은 그녀의 책장으로 걸어가 나무 상자를 들었다. 당신은 이 종이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윤미숙 씨? 나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들은 프로젝트의 원본 노트들이에요. 윤미숙이 대답했다. 김순자 여사가 사고 전에 그것들을 구했어요. 그녀는 이상철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상철, 한서연이 무겁게 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 순간 주희가 윤미숙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님, 방금 마지막 파일들을 해독했어요. 이상철은 국제 구매자들과 공식을 협상하고 있어요. 그들은 치료법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정민우는 한서연에게 그의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읽어보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보세요. 한서연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그녀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서진은 여러 번 내게 경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보고 싶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윤미숙이 단언했다. 당신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상철의 또 다른 메시지. 어디 있어? 회의는 1시간 후에 시작해. 늦지 마. 그때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모니터에서 그들은 이상철이 심각한 표정의 두 남자를 동반하여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윤미숙이 긴급히 속삭였다. 한서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일어섰다. 나와 함께 오세요. 그녀는 서비스 구역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걸어갔다. 비상계단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걸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정민우가 물었다. 그를 지연시킬게요. 그녀는 원본 메모들을 집어들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갈게요. 회의에서 만나요. 확실해요? 윤미숙이 망설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서연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해요. 정민우와 윤미숙이 서둘러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아파트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다. 최종 대결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자를 갖게 되었다. 정민우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있게 느껴졌다. 웅장한 타원형, 마호가니 테이블은 50층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반사했고 이사들은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상철은 이미 그의 자리에 있었고 겉보기에는 차분해 보였지만 테이블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불안을 드러냈다. 그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했고 매번 확인할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한서연은 어디 있어? 그는 보좌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20분 전에 여기 있었어야 했어. 정민우는 정확히 오전 8시에 회의실에 들어왔고 그의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검은 폴더를 들고 있었다. 이사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불안하게 움직였고 일부는 그의 시선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호기심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 임시회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제에 없어. 이상철이 일어서며 가로막았다. 우리는 특정한 일정이 있어. 의제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문에서 울렸다. 한서연이 들어왔고 여전히 전날 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새로운 결단이 있었다. 이사회는 이것을 들어야 해요. 이상철은 그녀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창백해졌다. 서연아,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 정확히 적절한 때예요. 또 다른 목소리가 토론에 합류했다. 윤미숙이 노트북을 들고 있는 주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다. 입사 후에는 이 회사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 자격이 있어요. 이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존재에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장 나이 많은 이사인 박성민이 일어섰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발표를 허용합니다. 그는 이상철의 항의를 무시하며 선언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주희는 재빨리 그녀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프로젝션 시스템에 연결했다. 주화면에 문서들, 사진들, 은행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민우가 시작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10년 전
혁명적인 과학 프로젝트와 많은 삶을 바꾼 일련의 결정들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상철은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한서연이 단호한 제스처로 그를 막았다. 앉아요 이상철, 들을 시간이에요. 화면에 빛나는 마음 프로젝트의 옛 실험실 사진이 나타났다. 윤미숙이 억제된 감정을 담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 정민우의 어머니는 우리의 가장 유망한 환자였습니다. 치료는 효과가 있었고 그녀뿐만 아니라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이상철이 간섭하려고 했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어.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희가 일련의 은행 송금 내역을 투사하며 대답했다.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당신이 글로벌 벤처스 리미티드를 통해 한 지불 기록들을 포함해서요. 이사들은 화면에 더 많은 문서들이 나타나는 것을 놀라움에 차서 지켜보았다. 알려주는 이메일들, 비밀 회의 기록들, 회사 주식 조작의 증거들. 하지만 최악은 한서연이 나무 상자를 열며 말을 이었다. 그가 치료법의 원본 공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주희가 발견한 최근 문서들의 일부를 읽기 시작했다. 국제 구매자들의 제안, 군사적 목적으로 공식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 협상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들. 이상철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꺼냈다. 당신들이 이것을 계속한다면 내가 전화를 걸어. 당신은 어떤 전화도 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목소리가 문에서 울렸다. 서진이 2명의 연방 요원과 함께 들어왔다. 당신의 모든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고 당신의 연락처들은 수사 중이에요. 회의실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사들이 일어났고 일부는 분노하고 다른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상철은 처음으로 정말로 동요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는 주장하려고 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이 공식의 상업적 잠재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정민우가 그를 날카로운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내 어머니는 돈 때문에 그 노트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했어요. 이때 박성민이 소음을 뚫고 침묵을 요청했다.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민우의 해임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상철. 박성민의 제안 이후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사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 있고 명백히 동요한 이상철과 놀라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정민우 사이를 오갔다. 투표 전에 윤미숙이 선언했다. 모두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주희에게 신호를 보냈고 주희는 실험실 아카이브에서 복구된 오래된 비디오를 화면에 투사했다. 녹화 영상에서 김순자 여사가 치료에 대한 그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윤 박사의 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보다 더 큽니다. 이상철은 문을 향해 걸으려고 했지만 연방 요원들이 그의 통로를 막았다. 당신들은 나를 체포할 수 없어. 그는 항의했다. 당신들은 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우리는 사기, 시장 조작, 국제적 음모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요. 요원 중 한 명이 그를 가로막았다. 승인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외국 조직과의 불법 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서연이 그녀의 전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문에서 장면을 지켜보던 서진이 폴더를 들고 나섰다. 이사, 여러분 여기 글로벌 벤처스 리미티드의 진짜 활동과 이상철과의 연결에 관한 모든 문서가 있습니다. 포함된 것은 그녀는 동생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국제 구매자들과의 협상 기록들입니다. 박성민은 안경을 조정하고 다른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우 그룹에서 이상철의 즉각적인 해임과 그의 주식 참여 해소에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투표는 만장일치였다. 이상철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침내 그의 자제력의 가면을 떨어뜨렸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건설했어. 작은 회사를 제국으로 변화시켰다고. 몇몇 사람들의 치료가 우리가 가졌던 잠재력에 비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의 잠재력? 윤미숙이 10년간의 억제된 고통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의학적 치료를 무기로 변환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 주인은 여전히 컴퓨터에 있었고 놀라운 외침을 토했다. 교수님, 이것 보세요. 방금 마지막 파일들을 해독했어요. 초기 시험의 완전한 기록들이에요. 포함된 것은 모든 환자들의 결과들. 윤미숙이 그녀의 눈이 빛나며 완성했다. 이것과 원본 노트들로 우리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민우가 얼굴에 미소가 형성되며 결론지었다. 단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연방 요원들은 이상철을 회의실 밖으로 인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여전히 항의하려고 했다. 한서연은 슬픔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특별히 누구에게도 아닌 듯이 물었다. 이제 정민우가 윤미숙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꿈을 실현시킬 거예요. 정민우 그룹을 이익과 권력 이상의 것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박성민이 기침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제안이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과 명백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부서 설립을 제안합니다. 의학연구개발부 윤미숙 박사의 지도해. 윤미숙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저는 10년의 기다림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일을 재개할 시간입니다, 박사님. 이번에는 모든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갖추고서요. 서진이 그녀의 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재건해야 해요. 한서연이 그녀의 여동생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어요. 이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다음 단계들을 열정적으로 논의하는 동안 정민우는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서 서울은 방금 그 높은 건물에서 일어난 지진 같은 변화들에 무관심하게 그 미친 듯한 리듬을 계속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고 그 극적인 이사회 회의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새로운 김순자 연구센터는 회사 건물의 세 층을 차지했고 그 현대적인 시설들은 오후의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윤미숙은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관찰하며 실험실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원래 팀의 오래된 사진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된 새로운 얼굴들을 보여주는 최근 사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 결과들이 유망해요. 주희가 보고서 폴더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며 언급했다. 이제 프로젝트의 부조정자로서 그녀는 마침내 항상 받아야 했던 역할을 맡았다. 유망함 이상이에요. 윤미숙이 보고서를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원래 결과들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모든 윤리적 프로토콜을 갖추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물의 다른 쪽에서 정민우는 국제 투자자들과의 화상통화를 마치고 있었다. 정민우 그룹은 지난 몇 달 동안 변화했고 이제 이익을 넘어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회사의 주식은 초기 하락 후 회복되어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정 사장님, 그의 새 비서가 불렀다. 윤 박사님이 3시 회의를 위해 여기 계시고 한서연 씨도 도착하셨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조정했다. 윤리위원회 회의는 이제 한서연이 의장을 맡고 있었고 회사의 새로운 단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혼 후 그들은 상호 존중과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파트너십을 발견했다. 회의실에서 서진은 그날의 의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전 경험은 이제 더 큰 목적에 봉사하고 있었다. 모든 연구가 가장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것. 첫 번째 환자 그룹이 다음 주에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모두가 자리에 앉자 알렸다. 이미 상당한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연이 이제 관리 경험을 치료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며 물었다. 우리가 만든 재단이 지불할 수 없는 환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민우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항상 동정심 없는 지식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윤미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책상 모서리에 김순자 여사의 사진이 마치 모든 결정을 승인하는 것처럼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상철에 관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부드럽게 언급했다. 재판이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짧은 침묵이 회의실에 내려앉았다. 이상철은 야망과 권력이 인간성을 압도할 때 일어나는 일의 상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어요. 한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해요. 회의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들을 논의하며 계속되었다. 밖에서 태양은 서울의 지평선 위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색조로 물들였다. 나중에 모두가 떠난 후 정민우는 건물 옥상에서 윤미숙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일몰을 바라보는 습관을 발전시켰고 그들의 삶의 변화들에 대해 생각했다. 알아요. 그는 언급했다. 우리가 그 신호등에서 만났을 때 당신은 때로는 왜 그런지 알 필요가 없고 그저 느끼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윤미숙은 그 순간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따랐어요. 우리가 따랐어요. 그가 수정했다. 우리 모두. 그리고 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제2평선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지상의 별들의 카펫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래 어딘가에서 다른 삶들이 변화되고 있었고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미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연구센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된 사람 때문에요. 정민우는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시다시피 재미있는 것은 수년 동안 저는 성공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위. 하지만 그녀는 항상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해요. 그는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들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아래 실험실에서 불빛들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연구원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근처 병원의 복도에서 환자들은 새롭게 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모든 모퉁이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곧 그들의 이야기들이 어머니의 사랑, 과학자의 결단,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를 가진 한 남자로부터 태어난 프로젝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태양은 항상 뜹니다. 윤미숙이 그 첫 만남에서 정민우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며 중얼거렸다. 가장 어두운 밤 이후에도.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정민우가 완성했다. 다시 시작할 기회, 더 잘할 기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